2024년 4월 대한민국 조선 업체는 페루를 상대로 4척의 군함을 수출했으며 이는 6,200억 규모의 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업체는 장보고 배치3원에 해당하는 신체 호함을 만들어 대한민국 해군에게 인도했으며 이 인도식에는 해외 9개국의 고위직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스텔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함정 표면 온도를 낮추는 특수 도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기술 보호 대상 방산 물자로 중요한 기술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대한민국 조선업체는 페루를 상대로 6,200억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페루의 국영 조선소와 함정 4척을 페루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1,400톤급 상륙함 2척, 2,200톤급 원해 경비함 1척, 3,400톤급 호위함 1척씩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4척의 물량은 2030년까지 만들어 인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을 통해 페루와 대한민국은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차후 페루 해군은 호위함 5척, 원해 경비함 3척, 상륙함 2척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파트너의 지위는 약 15년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1,400톤급 상륙함은 길이 58m, 폭 13.2m, 최대 속도 10노트, 항속거리 2,778km, 장갑차 7대를 수송할 수 있습니다. 2,200톤급 원해 경비함은 길이 95m, 폭 14.3m, 최대 속도 20노트, 항속거리만 1,112km이며 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헬기 패드가 존재합니다. 3,400톤급 호위함은 길이 127m, 폭 14.9m, 최대 속도 16.5노트, 항속거리만 1,112km이며 이 호위함에는 수직발사대가 탑재되어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이스라엘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조선 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남미 지역에 노후된 함정이 많이 있어 최신 함정으로 교체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페루에 수출해서 기술력과 신뢰를 보여준다면 다른 나라의 사업 또한 따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업체에서 제작한 3,000톤급 신체호함이 2024년 해군에 인도되었습니다. 신체호함은 도산한창 호급 잠수함으로 장보고 배치3 원 사업에 해당하는 잠수함입니다. 신체호함의 인도 인수식이 진행되는 날 캐나다, 호주, 필리핀, 페루, 미국, 영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해외 9개국의 고위직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나라들 중 몇몇 나라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2026년도 3,000톤급 잠수함을 총 12척 규모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밥국 회사가 캐나다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이 기업의 설계 및 주요 부품 공급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필리핀도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디의 경우 잠수함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상태이며 선체, 지휘 통제 시스템, 통신 시스템, 탐지 시스템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폴란드의 경우 오르카 프로그램이라는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3,000톤급 잠수함 2척에서 4척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필리핀 전용 모델을 국내 조선업체가 제안한 상태로 프랑스와 스페인과 경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경우 2005년 10월부터 수유가 결정되어서 2021년 첫 번째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이 취역되고 2023년 4월 안무함이 두 번째 잠수함으로 취역되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의 경우 수직 발사 체계가 장착되었으며 이 장치를 통해 잠수함 발사탄 유도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바지선에서 잠수함 발사탄 유도탄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2021년 9월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가 성공되었습니다.
총 6살이 달려있으며 이 발사 체계를 통해 현목토 단거리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밥콕 회사에서 기술을 이전받아 공기 터빈, 펌프 압축형 어뢰 발사 체계를 탑재했습니다. 지금까지 해군은 자주 추진이나 압축공기 발사관을 탑재했습니다. 이 발사관을 이용할 경우 자체 추진체가 없는 미사일은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어뢰의 가속이 느리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축수형 발사관은 어뢰의 가속이 매우 빠르고 소음도 적게 발생합니다. 이 발사관의 경우 작은 체급의 잠수함에는 탑재하는 게 어려워 여태 탑재하지 못했는데 이번 3,000톤급 잠수함에는 탑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추진 체계의 경우 디젤 미첼류 전지를 통한 시스템이며 압축 수소와 액체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연료 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당시 눈에 띄는 기록으로는 3주가량 자망을 지속했었는데 이는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고의 자망 기록이라고 합니다. 소나의 경우 이전 버전인 선원이람에 탑재된 소나보다 표적수가 2배 이상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함전에서 우위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신체 호함의 인도가 끝났고 현재 장보고 3 배치 2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3,600톤급의 잠수함으로 리튬 이온 전지를 탑재하여 수중 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 기동 지속 시간을 눈에 띄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 수명이 2배 이상 연장되어 나온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 발사 체계를 10살 장착했으며 현목포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을 저함시키기 위해 블레이드를 변형시켜 소음 및 진동을 절감시켰습니다. 소나의 경우도 도산 안창호함급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함의 경우 2021년 8월 건조를 시작했으며 2026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선합체는 함정 표면 온도를 낮추는 특수 도료를 국산화했다는 뉴스를 2024년 상반기에 보도했습니다. 현재 함정의 표면 온도를 낮추는 도료를 미국과 영국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체가 가열될 경우 적외선을 발산하게 되는데 이를 줄여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 도료의 차열성률은 3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도료의 부가적인 성능으로는 함 내부의 온도를 낮추게 되고 냉방 장치 가동을 위한 에너지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료는 햇빛, 온도, 습도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성능이 높아 기존 도료 대비 2배 이상의 내구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료의 경우 개발한 나라의 기술 보호 대상 방산 물자로 지정되어 수출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도료의 개발로 대한민국 선박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도료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전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출이 증가하고 잠수함이 인도되고 특수 도료가 완성되는 등 기술력의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대한해군으로 순조롭게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이번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